근신경통증 조절학 회사는 근육학 기초 이론 수업을 진행할게요. 누구나 쉽게 보는 근육학 책을 참고해서 자, 오늘 56번 비복근의 기시정지와 그다음에 신경집의 기능까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비복근은 이제 구용어죠. 그리고 신용어가 장단지근이에요. 장단지근. 그래서 우리가 비복근 부위 여기죠, 여기. 여기를 우리는 장단지라 불러요. 그리고 또 종아리라는 근육이 있죠. 종아리라는 근육은 보시게 되면 장단지와 종아리는 또 다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종아리근이라 되어 있죠. 요 밑에 부분 그리고 요 옆에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제 우리는 또 종아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약간 위에 부분의 뒤쪽을 장단지라 그러고 종아리는 이제 옆에. 그래서 종아리가 이쁘다, 장단지가 어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때 이제 엄밀히 구분하면 이제 무릎 밑에 있는 부위를 장단지와 종아리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시정지를 보시게 되면 기시는 이는점인데 대퇴골, 그러니까 대퇴골 해봤죠. 이 외가 내가라 그러죠. 바깥쪽에 이제 새끼발가락 쪽이 바깥쪽이다 그죠. 바깥쪽에 이 볼록 튀어나온 걸 외가라 그러고 안쪽에 볼록 튀어나온 것을 이제 내가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의 안쪽 면과 외가의 안쪽 면, 그 뒤쪽이죠. 뒤쪽에 붙어요. 그리고 설관절낭에도 붙습니다. 이제 이 무릎 관절 있죠. 무릎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를 이제 주머니 낭자를 붙이죠. 그래서 무릎 관절 주머니에도 이제 붙게 되고 정지에 닿는 점 같은 경우는 종골, 뒤꿈치 있죠. 뒤꿈치, 종골까지 와서 붙게 되는 겁니다. 기시정지를 이해하시면 일단 발목 관절에 관여를 하겠고 무릎 관절에도 관여를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관절을 관여하기 때문에 투 조인트 머슬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두 개의 관절을 지나면서 두 개의 관절에 관여를 한다. 자, 뒤로 넘어와서 기시정지를 생각하면서 기능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기능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보시면 체중 주행 시 이완 수축력을 통해서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몸이 앞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느낌이 들 때 체중이 실릴 때 늘어나면서 힘을 주로 이제 쓰는 근육이란 뜻이죠. 반대로 이제 뒤로 이제 넘어갈 때는 어때요? 이때는 수축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늘어나면서 힘을 더 많이 쓰는 근육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손을 앞으로 뻗어서 체중이 앞으로 실리면서 하는 일들이 많죠. 운동을 하도 그래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근육의 주로 역할은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근육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어나면서 힘을 쓴다는 말은 이제 조절이죠. 조절하는 근육이다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면 나머지 족저 굴근들과 같이 이깎기가 뭐랬죠? 발 뒤꿈치가 닿아서 발바닥이 전체 닿았다가 뒤꿈치가 들리면서 엄지발가락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발바닥에 붙어있는 순간을 이깎기라 그래요. 걸어갈 때. 이때 종골에 대한 경골의 전방 회전을 억제 조절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요것도 보시게 되면 자, 이 경골이 있고 여기 거골이 있고 종골이 있죠. 이 비복근이 또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힘을 많이 쓴댔죠. 이렇게 발등 쪽으로 굴곡되는 것을 족배굴곡을 했죠. 족배굴곡될 때 그러니까 비복근이 늘어나면서 힘을 쓰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때 경골이 전방으로 이렇게 그골상에서 이제 회전을 한다 그죠. 이것을 이제 조절하고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앞에 배웠던 가자미근과 같은 역할이다 그죠. 그래서 가자미근과 비복근이 아킬레스건 연결돼 갖고 뒤꿈치에 붙으면서 종골을 통해 갖고 거골과 경골상의 관절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무릎 관절 고정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을 지나기 때문에 무릎 관절 고정에 관여하고 발목을 고정시키는 역할도 해요. 발목도 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에 체중 중심에 대한 수직적 진동을 최소화시켜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는 근육이다. 이 말은 또 가자미근에서 했던 말이죠. 중복되는 말이니까 이해를 하실 거라 보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균형이 잡힌 직립 자세 시는 비복근은 크게 기능하지 않습니다. 균형이 잡혀 있을 때는 어때요? 앞으로 넘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 앞으로 무게가 실렸다 싶을 때 늘어나면서 힘을 쓰기 때문에 중심이 딱 앞뒤에 균형이 맞을 때는 이 근육이 힘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 있을 때도 항상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라운드 숄더라든지 거북목이라든지 등이 굽었다, 골반이 어쩌다 이런 것을 밸런스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항상 발목이 힘을 적게 받아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발목이 되겠죠.
그리고 6번에 보시면 발의 족저 굴곡 및 해외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죠. 해외가 뭐냐면 이제 회전을 바깥쪽으로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바깥쪽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내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는 실제로는 이제 해내 해외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주로 이제 전환에서 많이 쓰죠. 팔에서. 그래서 이제 발에서는 내반 외반을 많이 해요. 이거 헷갈리지 않으려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회전을 해외 그러면 바깥쪽에서 이렇게 회전을 시작하는 거. 새끼손가락 쪽, 새끼발가락 쪽에서 회전을 시작하죠. 해외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이제 내반이라 그러면 안쪽에서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뒤집히는 거. 이걸 내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반, 외반 그리고 해외, 해내를 반대로 개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점의 차이인 거죠. 관점의 차이. 자, 7번에 보시면 하태 굴곡을 돕고 여기 이제 발목이죠. 발목의 굴곡을 돕고 무릎의 최대 신전 시 체중을 지탱하는 다리에서 슬관절을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죠. 슬관절을 고정하는 제일 큰 근육이 이제 대퇴사두근이라든지 이런 근육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보조적인 역할.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특히 무릎의 신전 시 발목의 저쪽 굴곡근으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라고 했죠. 무릎을 펴고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죠. 자, 보시게 되면 무릎을 핀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게 되면 이때는 이제 비복근이 힘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무릎을 굽히고 우리가 뒤꿈치를 들어 올릴 일이 있다, 그죠?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뒤꿈치를 들어 올릴 때는 가자미근이 힘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 종아리를 내가 발달시키고 싶다 그러면, 헬스장에서 이제 무릎을 펴고 이제 무게를 어깨에 올려놓고 하는 운동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지금처럼 또 무릎을 굽혀가지고 하게 되면 가자미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가자미근과 함께 뭘 운동하는 거죠? 아까 장단지근, 장단비골근 있죠? 그게까지도 같이, 장단비골근, 가자미근을 발달시킬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펴고 할 때는 비복근을 발달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태 운동을 할 때 이렇게 구분해갖고 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제 운동과 관련된 직종에 있는 분들이 참 이제 관심이 많고 알아야 될 필수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이제 치료적인 파트에서도 기능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증과 기능을 항상 가장 중시시키죠. 자, 그리고 다음 거 보시면 9번에 다른 근육들 중 정교한 운동 조절 능력이 가장 낙후된 근육이다. 정교하게 움직이는 근육은 가자미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교한 운동 조절에는 가자미근이 더 그러고 비복근은 이제 큰 힘을 쓸 때 보태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만기나 이런 선수들 보면 종아리에 하트가 있죠. 그 정도로 비복근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근육은 힘의 근육입니다. 힘의 근육. 그래서 씨름 선수들이 이런 근육들이 비복근이 훨씬 더 발달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자세를 바로 잡으려는 과정에서 감지할 수 없는 신체 전후 이동과 관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5도 정도의 작은 이동일 때 이때 이제 작용을 하는데 가자미근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비복근이 이제 좀 덜해요. 그래서 11번에 보면 가벼운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는 비복근보다 누가 가자미근이 먼저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미근이 먼저 반응하고 그 뒤에 비복근이 또 조절의 역할로서 견제의 역할로서 균형의 역할로서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2번에 보시면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팔을 움직이거나 손의 동작이 일어날 때 상지의 근육의 움직임에 앞서가지고 비복근에서 먼저 안정을 위해서 반응을 한다. 가자미근하고 비복근이 그렇게 같이 역할을 하는 거죠. 비복근이 움직이기 전에 뭐가 움직인다고요? 가자미근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비복근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동작에는 안정성의 근육이 먼저 잡아주고 가동성에 힘을 쓰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체를 쓴다든지 뭐 이럴 때 팔을 쓴다, 머리를 쓴다, 목이 돌아간다, 뭐 어느 쪽 방향을 본다 이럴 때 뭐예요? 얘는 가동성이 되는 거고 안정성은 이제 발목에 있는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이 항상 먼저 잡아주게 돼요. 이게 고장나게 되면 어때요? 잘 넘어지는 거죠. 잘 넘어지는 거. 자, 그리고 11번에 보면 했던 거고 12번까지 했죠. 그 다음에 13번 걷기 동작 시 추진을 보조하기보다는 입깎이 동안에 체중이 뒤꿈치에서 앞발 쪽으로 이동 시 거골에 대한 경골의 전방 회전을 견제하는 역할을 더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골과 경골상에서
이게 이렇게 될 때 경골의 전방 회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그골 관점에서 보면 그골이 후방으로 회전하는 거고, 경골의 관점에서 보면 경골이 앞쪽으로 넘어가니까 전방 회전이 되는 거죠. 이때 비복근이 늘어나면서 이완선 수축력을 하면서 견제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더 많이 한다라고 여기에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14번에 보면 비복근은 족저굴곡된 상태에서 빠르게 이제 족저굴곡 시킬 때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족저굴곡이 어느 정도 된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뒤꿈치가 약간 들린 상태에서 빠르게 팍 들어올리는 거, 뒤꿈치를. 이때 이제 더 역할을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태권도 선수라든지 이럴 때 발차기 할 때 어때요? 뒤꿈치를 약간 들고 통통통 튀면서 발차기를 하죠. 그때 발차기를 탁 할 때 어때요? 비복근이 힘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비복근이 발달 안 되면 어때요? 빠르게 발차기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태권도 선수라든지 100m 달리기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때요? 비복근 발달을 훈련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모래사장에 가서 이제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왜냐면 이제 뛰어가거나 이럴 때 달리기 할 때 평지에 달리는 것보다 모래사장을 다니면 어때요? 족저굴곡 상태에서 바닥이 미끄러니까 팍 미끄러지면서 더 빠르게 비복근이 수축하게 돼 있어요. 미끄러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훈련을 모래사장에 많이 가게 되죠. 해변에. 그렇게 되면 이제 비복근 발달을 훨씬 더 빠르게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신경이 빨라지겠죠. 빠른 스피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 훈련법들이. 그래서 이제 전지훈련을 가거나 이러면 그런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 쪽을 많이 가는 게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 알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비복근을 발달시키려고 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런 근육량이 발달돼 가지고 이런 코치나 감독들이 이걸 이해한다면 훨씬 더 목적을 뚜렷하게 해가지고 이 강화 훈련과 뭐 이런 것들을 시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자미근은 배척 굴곡된 상태에서 족저 굴곡 시킬 때 주로 활동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앞발이 이제 들린 상태에서, 앞발이 이렇게 들린 상태에서 이제 족배 굴곡이죠. 족배 굴곡된 상태에서 이제 족저 굴곡되는 이런 일을 할 때 가자미근이 훨씬 더 많이. 이게 뭐겠어요? 산을 타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해변이 있으면서 산이 있는 곳에 훈련을 가면 어때요? 하루는 해변에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가자미근, 비복근이 이제 훈련 많이 했겠죠. 그러고 나서 어때요? 또 그 다음날은 이제 비복근은 좀 휴식을 취하게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자미근 훈련을 더 많이 시키는 거죠. 산을 탄다는 것은 족배 굴곡된 상태에서 또 족저 굴곡하는 거니까. 그래서 산을 탄다는 것은 가자미근, 해변에서 이 모래사장을 뛴다는 것은 뭐예요? 비복근 훈련이라 보시면 돼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장단지와 종아리근 훈련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훈련지는 어때요? 해변이 있으면서 산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상당히 좋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동해라든지 서해, 남해 가게 되면 산도 있으면서 바다가 있으니까 가장 좋겠죠. 그런 곳을 가시게 되면 좋아요. 아니면 강이라도 이제 모래사장이 있는 곳에 가면 훨씬 더 좋겠죠. 이런 것들은 꼭 참고해가지고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특히 누가 뭐 태릉 선우촌에 있다든지 운동을 관련된 코치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15번에 보면 비복근은 발목의 각도를 빠르게 전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돼 있죠. 그래서 비복근이 발목의 이제 각도를 빠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14번에도 얘기했고 백사장 이야기하고 그죠? 이러면서 이제 빠르게 전환할 때 상당히 이제 비복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권도 선수든 축구 선수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비복근이 발달돼야지만 빠르게 뭔가 신체적인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신경지배를 보시게 되면 제1, 2 청골신경에서 나온 경골신경이 지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종아리 뒤쪽은 하태의 뒤쪽 면은 싹 다 이제 경골신경이 지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자골신경이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의 가지는 경골신경이 되는 거고 하나는 비골신경이 된댔죠. 두 개는 나뉘어요. 이게 이제 무릎 10cm 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햄스트링 밟을 때도 무릎 10cm 위까지만 밟고 노출되어 있는 신경 혈관을 이제 직접적으로 밟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무릎 밟을 때도 허벅지 뒤를 밟을 때도 무릎 10cm 위까지만 밟는다라는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릎 10cm 위에서 이렇게 경골과 비골신경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쭉 빠져나와서 비복근을 지배하고 또 뚫고 가자미근을 뚫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 경골신경은 보시게 되면 청골 1, 2번에서 나온 자골신경이 지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골신경은 요추 4번, 5번, 그 다음에 청골 1, 2번에서 나온 신경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가닥이 되면서 자골신경이 되고 그 자골신경은 또 경골신경과 비골신경이 나뉘는데 비골신경은 주로 요추 4번, 5번 그 다음에 청골 1번이 주로 이제 뭉쳐있는 근육이고 신경이고 경골신경은 주로 청골 1, 2번 쪽이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까 저번에 말했듯이 족저근 같은 경우는 경골신경이 지배하지만 요추 4번, 5번 신경이 많이 지배한댔죠. 그래서 비율적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100%는 아니다. 그리고 사람마다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비복권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수업은 후경골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